안녕하세요. 토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예로부터 치아는 오복 중 하나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치아 건강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데요. 특히나 노년기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인 가운데 이 하나가 치아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구강관리의 소홀로 치아 상실이 많으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서 치매 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오늘 토닥토닥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틀니와 전악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전에는 왜 나이가 들면은 나 틀니 해야지 이 생각부터 먼저 하셨는데 최근에는 점점 더 임플란트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치대에 들어가서 저희 어머님한테 틀니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네. 아들을 치대 보냈더니 틀니도 해준다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수련받고 와서 임플란트를 해드렸더니 막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처음부터 이걸 해주지 왜 불편한 틀니를 해줬냐고 하시면서 그만큼 임플란트하고 틀니 차이가 거기 있고요. 요즘에는 치아 상실 대부분은 이제 임플란트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하는 시술이고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상황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 치아 상실이 많을 경우에 치료 방법으로 전악 임플란트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구체적인 진행 과정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환자가 전신질환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파악을 하고 수술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과에 협진해서 전신질환 컨트롤하고 수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상하게는 6개월, 하하게는 4개월, 암은 그냥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4개월에서 6개월이라면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닌데요. 그래서 네. 임시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 뼈 이식도 많이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볼륨보다 더 커지게 되고 이제 이 실밥이 있기 때문에 실밥을 제거하는 기간은 수술 후 한 10일에서 한 2주가 걸리는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밥이 이제 없어지고 붓기가 빠지게 되면 그때 본을 떠서 임시 틀니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임시 틀니가 만들어지지만 계속해서 아무는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며칠 지나고 또 흔들리거나 아플 수가 있으면 또 내원하셔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임시 틀니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조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은 아무는 거에 더 집중을 해서 더 견고하게 아무는 거에서 안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임시 틀니를 위해서 먹는 데 집중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해서 오시는데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면 밑에 수술 부위가 상처라든가 뼈가 아무는 데 있어서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좋은 경향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시 틀니는 말 그래도 임시 틀니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데 주로 쓰는 목적이지 기능적 씹는 거는 조금 일반 틀니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몸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몸이 되도록 잘 아물고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한 거겠네요. 그래야 더 좋은 임플란트, 더 견고한 보철물이 올라갑니다. 네. 네. 그렇지만 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 임시 틀니를 또 사용하다가 최종 보철물로 옮겨갈 경우에 약간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게 교합인데 우리가 임시 틀니를 쓰는 분들이라든가 틀니를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찾습니다. 잘 씹히는 위치를. 근데 치아라든가 임플란트는 치족에서 올라오는 교합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물을 딜리버리 하게 되면 환자분은 혼동스러워합니다. 틀니 교합하고 치아 교합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3-4번 기간을 나눠서 내어내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교합을 맞추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삶의 질도 높여주고 없는 오복도 다시 든든하게 채워주는 임플란트,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이 전악 임플란트와 관련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음식 맛을 못 느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잘 먹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건데 임플란트를 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X로 하겠습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우리가 맛을 느끼는 데는 혀에 있는 미뢰라는 맛을 느끼는 신경들이 있어 쓴맛, 짠맛, 맛을 느끼는 것이지 보초물 때문에 음식 맛을 느낀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는다면 밥 한 공기 양만큼의 침이 분비돼서 이제 음식하고 침이 섞여서 그 녹아나오는 풍미를 이 맛 세포들이 느껴서 그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철물하고 맛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문제 바로 이어서 주시죠. 임플란트 치아가 자연치보다 더 강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임플란트로 한 치아가 자연 치아보다 더 강했다면 사람들이 다 자연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치아로 바꾸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의 정답은 X 하겠습니다. 자연 치아가 더 강할 것 같은데요? 제가 문제를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아마 세모라는 예시도 드렸을 텐데 저의 정답은 세모입니다. 네. 먼저 자연치보다 임플란트 보철물이 더 강합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재질은 사기질이기 때문에 돌같이 단단해서 자연치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자연치에는 면역 기능이 있고 임플란트에는 면역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들어오면 자연치는 거기에 적응해서 좀 오래 견딜 수 있는 반면 임플란트는 부러진다거나 염증이 들어오면 확 번져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자연치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정답은 세모입니다. 네, 정말 임플란트 치아가 조금 더 단단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몸에 있어서 자연 치아가 더욱 더 소중하다는 점을 또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치아도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많이 이전부터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아도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정답은 O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치아는 사기지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보철물하고 잇몸 사이에 쌓이는 치석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리를 계속 잘함에 따라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으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원장님 앞서 임플란트 치료를 틀니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좋은 건 알겠지만 아무래도 틀니에 비해서 임플란트를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거든요. 치아가 없는 분들의 최선에 대한 방법은 전악 임플란트라든가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하지만 여기 뒤따르는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비용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안이 없느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안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가 빠지거나 놓을 경우에는 고정 목적으로 임플란트 2개를 심어서 고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더 기능적인 면을 한다면 임플란트 4개를 심어서 그 위에 부분 틀니를 올려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악 임플란트 같은 기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은 좀 덜 들어가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와 틀니를 좀 혼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에 저는 김문정 아나운서한테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저하고 같은 날 신발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옷을 산다거나 차를 산다고 그랬을 때 같은 날 그 신발을 버린다거나 차를 폐차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네. 얼마큼 우리가 그 신발을 관리하고 광내고 잘 보관하고 그런다 거기에 따라서 그 신발의 수명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한 다음에 환자분들은 거기에 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임플란트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 임플란트가 오래 갈 수도 있고 금세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당뇨나 골다공증 있으신 전신질환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뇨라든가 전신질환이 염증의 원인은 아닙니다. 근데 염증이 생기면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남들에 비해서 더 빨리 망가집니다. 더 취약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3개월 전이나 6개월 전에 이상이 없던 치아가 6개월 뒤 정기적으로 왔을 때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신질환도 영향이 있지만 스트레스도 또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전신질환 있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4개월에 한 번씩 내원을 부탁드립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에 흡연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우리 구강 내에는 300에서 400가지 종류의 세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균들하고 우리 몸하고는 싸움을 하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세균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혈액 내에 있는 백혈구라든가 뉴트로필이라든가 염증을 컨트롤하는 세포들이 나가서 싸움을 해줘야 되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의 염증 세포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필요한데 50명이 나간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혈관을 수축하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케미칼들로 인해서 잇몸에 염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절대 안 하는 게 좋고요. 흡연을 하신다고 하면 임플란트 하기 전에 금연이 필요하고 만약에 뭐 치료 기간만큼이라도 흡연은 자제해 주신 것이 좋은 결과, 좋은 메인테넌스 할 수 있게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올바른 양치법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사우나라든가 목욕탕 가보면 칫솔이 내 치아가 이기나 15분, 20분 동안 세게. 하시는 분이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항상 환자분한테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욕실 가보면 타일이 있는데 그 타일은 두세 번만 있으면 잘 닦입니다. 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번만 닦으면 잘 닦이고 우리가 못 닦는 부분 치아와 치아 사이라든가 잇몸 밑이라든가 그걸 더 중점적으로 해서 닦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치아를 막 죽게 살게 닦으시는 분 보면 치아들이 다 파여서 옵니다. 그래서 치아를 오래 쓰려고 열심히 닦는 행동이 치아를 오히려 부러뜨리거나 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료 방법은 병원에 내어가셔서 스케일링 한 다음에 그 칫솔질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환자분한테 알려주니 스케일링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잘 배워가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톡닥터토닥 박기태 선생님과 함께 상실된 치아의 복구 방법인 첼리와 전악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